살면서 유독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그 사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겐 한 가지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렸고, 남의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며 주변 사람의 진을 다 빼놓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남을 비난하던 사람치고 정작 본인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독설가로 유명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기묘한 현상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의 크기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뼛속까지 꿰뚫어본 서글픈 통찰입니다. 오늘은 그 무례했던 사람들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못돼 처먹었어.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야. 배려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이지. 하지만 이렇게 성격 탓만 하기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표독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왜 굳이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짚어줍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그 거친 행동의 뿌리에는 성격보다 더 깊은 곳에 결핍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사실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화살을 쏜 사람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은 단순히 돈이 없고 배가 고픈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결핍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러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되었다는 열등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듭니다. 여러분, 물이 꽉 찬 항아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빈 항아리는 작은 충격에도 챙그랑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괴로운 내면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공평하다고 믿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비로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타인을 괴롭히게 되어 있다. 결국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발버둥 치던 가련한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은근슬쩍 당신의 자식과 비교하던 친구. 직장에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며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던 상사. 모임에서 꼭 누군가의 단점을 화제로 올려야 입에 가시가 돋지 않던 지인. 그들이 큰 소리치며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자세히 보면 그 눈 안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누군가의 반응에 목말라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아름다우면 그 풍경을 즐기느라 바쁘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자꾸만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져서 생기는 파동을 보며 아, 내가 아직 영향력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 괴롭구나 하며 안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남을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의 결핍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엔 채워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총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지 못한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두려움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은 더 지독한 간섭과 훈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그 독한 말들. 사실 그건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향해 지르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악이라기보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운 가여운 몸부림인 셈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품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고요하고 불행한 사람은 시끄럽다. 여기서 시끄럽다는 건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참견하는 태도,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친 언행, 끊임없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애쓰는 그 모든 분주함이 바로 시끄러움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무엇을 하는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정원이 아름다운데 남의 집 마당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참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음미할 뿐이지요. 반대로 결핍이 심한 사람은 그 결핍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 새어나오는 소리가 바로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가시 돋친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철학을 알게 된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이제는 그 말을 마음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쌓인 오물이 넘쳐 흘러 가장 가까이 있던 당신에게 튄 것뿐입니다. 그 오물을 닦아낼 필요는 있지만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간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말라고. 모든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며 내 귀한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의 결핍은 그의 숙제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했지요.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마음이 결핍된 사람, 가시가 돋친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구멍난 마음을 당신의 희생으로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불행과 결핍이 독감처럼 당신에게 옮겨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며 마음 아파하기보다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운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차분해졌다면, 남의 시선보다 나의 평온함이 더 소중해졌다면, 그건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꽉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결핍 덩어리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쇼펜하우어가 건넨 이 거친 위로가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 중 정작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저는 조만간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